네, 2025년 11월 10일 이정훈입니다. 대장동 사건 항소 안 한 거, 이거를 이제 미항소 사건, 미항소 게이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미항소 게이트에 걸렸습니다. 그는 아마 그가 추진하지 말라고 했던 국정안정법, 재판중지법 있죠. 재판중지법이 아주 그리울 겁니다. 미항소 게이트에 걸려버린 이재명. 미항소 게이트 때문에 그는 다시 대장동 늪으로 끌려 들어갑니다. 그 끌려 들어간 거는 표현이 그렇지 자기가 자기 발로 들어간 겁니다. 왜 그렇게 됐느냐? 이재명 대통령이 법꾸라지임을 스스로가 증명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왜 대장동 사건 1심은 지난 1월 31일에 있었습니다. 근데 검찰이 항소를 안 했어요. 이것 때문에 대검에서 검찰총장 직무대행 맡고 있는 대검 차장 나가라라고 대검의 부장들이 촉구했고 대검의 연구관들이 촉구했고 지금 노만석 권한대행하고 동기인 정민훈가요? 서울중앙지검장 사표를 냈고 그의 동기들을 포함한 직원장들이 해명하라라고 요구했고 주요 지청장들이 해명하라 요구했고 수사를 했던 검사들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모든 화살이 검찰총장 대행한테 향하고 있지만은 이거는 이재명을 향한 겁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한 겁니다. 왜 이 사건은 점점 더 왜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게 했느냐? 검찰총장 대행이 현재 한 걸로 돼 있지만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의견을 분명히 밝혔다 그랬습니다. 검찰총장한테. 그리고 적법한 루트니까 문제가 없다라는 투로 얘기했는데. 근데 왜 그 얘기를 했어? 근데 당신 혼자 했어? 지금 대통령실은 우리는 일철 개입 안 했다. 민정수석에서 통해서 사후 보고만 받았다라고 하는데 이재명 입김이 풀풀 나죠. 자, 항소를 포기한 사건이 있었는데 시킨 사람은 없습니다. 시킨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주인이 없는 거죠. 지금 서울중앙지검장이 책임인 것 같은데 나는 아니다라고 하고 사표를 냈고 검찰총장 대행은 중앙지검장하고 논의해서 했다라고 하는데 자기도 뭐 아닌 것처럼 하고 법무부 장관도 의견만 나눴지 나는 아니다 그러면 그럼 누굴까요? 그래서 이거는 게이트라는 겁니다. 국정안정법 아시죠?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모두 중지시켜라라는 법. 그것이 얼마나 그립겠습니까? 왜냐? 이재명이 못하게 했거든. 정말 필요한 시점인데. 우선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10월 31일 대장동 1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유동규한테는 오히려 형량이 올라갔습니다. 자, 유동규 씨가 계속 움직이면서 이재명을 잡습니다. 이건 두 사람 역학관계가 그런 것 같아요. 이 역학관계는 왜 만들어지는가 하면 각자가 살아온 인생 때문에 만들어집니다. 누가 누구를 이용하다가 그 다음에 이게 판세가 바뀌면은 이게 이용하지 않고 이 사람이 잘 크도록 이렇게 육성을 해줬으면 이 사람이 보답을 하고 나를 이용했다라고 해서 물론 이 사람도 이득이 있으니까 했겠죠. 그 이득에 의한 처벌은 받는데 나는 처벌받고 너는 대통령이 되고 나면 그건 아니지 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요. 이거 반드시 업보가 가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잘 되도록 도와줬으면은 그 업보가 선으로 가는데 이건 악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피할 수가 없습니다. 유동규는 무조건 이재명 잡습니다. 근데 유동규의 형량이 올라갔어. 그거 얼마나 고소하겠어, 이재명 대통령은. 그리고 지금 대장동 관련된 그 수익을 다 환수되면은 아주 참 그런데 7천억으로 예상되는 것 중에서 400 몇 억만 환수하라 그랬으니 그럼 여기 재판을 끝내는 게 이득이죠. 네, 이득입니다. 그런 판단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대장동 1심 선고가 있고 난 다음에 민주당에서 국정안정법을 추진했어요. 이게 뭔가 하면은 지난 6월 달에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서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중지한다라는 법안을 조항을 집어넣으려고 형소법 개정을 추진했는데 그때 이재명 대통령이 그건 너무 낯간지러워서 그런지 중지시켰습니다. 그런데 10월 30일 날 대장동 아주 질질 끌던 지긋지긋한
네, 그걸 또 그 사건을 주인공이 이재명이다 그랬는데 그가 어떻게 대통령까지 됐어요. 그 정도로 이 사건이 오래 끌었기 때문에 이제 관심이 없어서 이재명을 뽑아주게 됐습니다. 근데 이 사건에 대해서 이거는 이재명 본인은 기소된 게 아니니까 대통령 연루 사건은 아니니까 중지할 수 없었는데 법원 스스로가. 그래서 이제 이게 질질 끌다가 드디어 선고가 됐는데 유죄가 다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11월 2일이죠. 민주당에서 분명히 밝혔어요. 박수현 수석 대변인이 기자간담회에서 재판중지법, 형사소송법 개정하던 걸 그거를 국정안정법 또는 국정보호법, 헌법 84조 수호법 등으로 호칭하겠다고 하면서 이게 대표적으로 국정안정법이라고 이제 나중에 정의가 되는데 대통령에 대해서는 재판은 하지 못한다라는 법을 발의하겠다라 그랬습니다. 의원 개인 차원에서 발의됐던 것들을 이 지도부가 현실적으로 제기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날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브리핑을 열고 민주당은 사법개혁을 하는 것 중에 재판중지법을 제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대통령을 더 이상 정쟁에 끌어들이지 말고 이 대통령이 민생경제 살리는 데 집중하게 해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12월 2일 날 민주당에서 했던 거는 이게 뭘까? 민주당이 과연 스스로 했던 걸까? 이때 이 중지시켰을 때 저는 그래 이재명이 정의롭게 하긴 했는데 아마 이거는 아마 이재명 정권의 분수령이 될 거라고 제가 방송을 했었습니다. 악마도요 밀어붙일 때는 밀어붙여야 되지. 근데 그도 양심이 있어 추춤추춤하거든. 그것 때문에 악마가 무너집니다. 전 그렇게 봤었는데 이렇게 세워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냥 갔으면 돼요. 자, 사람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저도 살면서 제가 모순이었겠습니까? 저는 뭐 나쁘지도 않았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잘 나갈 때 욕을 그게 튀어나와서 브레이크를 걸죠. 그거 어떡합니까? 감수하고 가야죠. 그걸 요리조리 내가 힘이 있다고 막으려고 하면 더 무너집니다. 그쪽에서 억울해하게 되면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돈밖에 없다면 내가 아깝지만 내 돈도 줘야 되고 명예가 깎인다면 돈으로도 안 되고 깎고 업보를 받아야 그게 풀리지. 안 받고 피해가려고 하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났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검찰이 대장동 사건 항소를 해버리면 또 2심에서 어쩌고저쩌고 해주고 그럼 질질 끌면 또 뭐가 나올지 모르고 또 재판부가 또 어떻게 또 할지 모르고 또 국민의힘에서는 1심 유죄가 나왔으니까 대장동 사건 이 본체인 이재명에 대한 재판을 해야 된다. 5개 재판 세워놨죠. 그걸 막 떠드니까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근데 여기 아주 재밌는 게 있어요. 제가 대장동 사건 항소하지 못하게 한 주인공이 누구냐 현재 밝혀지지 않았죠. 정성호도 아니라 그러고 대검에 있는 검찰총장 대행도 아니라고 누군지 안 나왔습니다. 근데 아주 재밌는 게 이 대통령실에서 강훈식 비서실장이 대통령을 사법개혁 재판중지법을 제외해달라라고 요청을 할 때 이때 뭐가 나타나는가 하면요. 누가 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그랬을 거라고 추정이 되는데 주어 없이 말을 합니다. 이 대통령을 정쟁에 끌어들이지 말라라는 발언은 주어가 없다. 이거는 바로 그날 도하 언론들이 지적을 했어요. 강 비서실장이 한 말, 이 대통령을 정쟁에 끌어들이지 말라라는 발언은 주어가 없어 여당을 향한 불쾌감을 해석될 수 있다. 근데 이 똑같은 게 항소는 안 했는데 누가 결정했다는 건 없어요. 수사검사들은 분명히 아니야. 지금 난리가 벌어졌고. 지금 검찰 상당수는 검찰총장 책임져 그러는데 자기도 아니래. 법무부 장관은 자기는 뭐 의견만 나눴지 뭐 한 바 없다 그러는데. 자, 이런 것들이 뭐냐. 이재명이나 자, 최혜병 사건도 윤석열 대통령이 법을 잘하는 검사니까 수사를 많이 해봤기 때문에 야, 그거는 그까지 거는 거 아니야. 한마디 한 것 때문에 지금 배우다라고 쫓기게 됐잖아요. 잘 아니까 개입한 거야. 사실 가만히 있어야 돼. 그거는 자기 대통령이니까 일개 검사가 아니니까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재명도 법을 잘 아니까 문제야. 근데 더군다나 자기 사건이니까 주어 없는 말이 어떻게 돌아가도록 했겠지. 그건 알아서 충성파들이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미양수 게이트입니다. 자, 이걸로 이제 드러난 거는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성품입니다. 아, 굉장히 사람이 쪼잔하구나. 트럼프처럼 자기가 연루된 사건이 있으면 나는 아니다 하고 막 우기면서라도 그냥 가야죠.
지금 연준에서 이자율 안 내려주고 하면은 내려라 하면서 어떻게 하지 못하고 그냥 가는 거죠. 그래서 업보를 받으면서 또 옛날에 자기가 뭐 여자 만난 게이트가 터지면 그거대로 업보 받으면서 싸우면서 가는 거죠. 박정희도요. 5.16 혁명 이후에 나라를 재건할 때 그가 남노당 출신이었다 뭐였다 본처가 있다 나올 때 다 무릅쓰고 가는 거잖아요. 자기가 성과가 있으면 그게 가려지는 거고 자기가 똥 싸놓고 부끄러운 부분을 자꾸 뭐 꽃으로 덮으려고 하니까 냄새가 더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냅두고 다른 데 성과를 올리려니까 경부고속도로 짓고 한국원전 짓고 포항제철 만들고 그럼 이게 스르르 읽혀지잖아요. 제가 몇 번 갈등 이론을 말씀드렸습니다. 갈등이 일어나서 자기 부끄러운 부분 이걸 막 해결하려고 그러면 도저히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얽히고 설켜서. 이건 냅두고 딴 데 가서 성과를 많이 내려니까 좋은 일 많이 하려니까. 우리 기업인들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돈 버는 과정에서 막 원수진 사람 많잖아요. 그거 못 풉니다. 근데 여기서 좋은 일 해갖고 이거를 가리는 거죠, 상대적으로. 우리 부영의 이중근 회장님 보게 되면 자기 고향 사람들 다 돈 주면서 뭐 그 양반은 부영건설 얼마나 말이 많았어요. 본인도 감옥에 갔다 온 적이 있고. 근데 이걸로 하면서 덮고 가는 거지 이걸 지우려고 하면 안 된다니까. 세상이 그래요. 안 지워집니다. 이것 때문에 나중에 죽으면 천당가니 지옥가니 심판받는 건데 더 한 게 공이 많아야지. 지금 빨갱이들은 이승만, 박정희 이런 분들이 공도 있고 과도 있는데 과만 막 떠드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은 공이 훨씬 많아요. 공은 얘기 안 하잖아. 그런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세력들이 같이 가는 자들이 권력을 잡다 보니까 자기 똥이 두려운 거지. 그걸 덮으려고 하는데 이게 덮여지냔 말이에요. 그냥 에이펙 성과나 원전 만드는 거나 더 잘하면 돼. 근데 두렵거든. 두려우니까 이건 쪼잔한 겁니다. 박정희, 이승만처럼 담대해야 되는데 전두환처럼 잽도 안 되게 쪼잔한 거죠. 그리고 법을 윤석열만큼도 담대하지 못한 거죠. 그러면서 법을 안다고 법을 어떻게 피해가기 위해서 하는 법꾸라지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함으로 해서 대장동 다 사람들이 지겨워서 잊어먹고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줬는데 다시 대장동으로 돌아가서 뭐가 있구나. 유동규가 형을 더 받았고 많은 돈을 추진 안 당했으니 저 돈 먹으려고 저 짓 하는구나. 이제 이런 인식이 국민 사이에 퍼질 겁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권은 급전직하로 추락할 거예요. 미양소 게이트에 걸려버렸어요. 근데 이건 스스로 걸린 겁니다. 이거 어떻게 빠져나오냐고요. 이거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이걸 만나는 무릅쓰고 정면 승부해야 됩니다. 나를 죽여라 하고. 근데 이재명은 그런 배포는 없는 것 같아요. 그전에도 보니까 자기 체포 동의안 국회에 오니까 가짜 단식 투쟁했지 않습니까? 배포가 없는 사람이에요. 저런 사람이 국제무대 잘할 것 같죠? 이번에 에이펙에서 다른 나라 국가원수 부인들 만나가지고 꽃 한 송이 주니까 부인이 우리 남편은 꽃을 안 줘요. 그랬더니 이렇게 보고 부인이 꽃이십니다. 이런 농담. 네. 그런 농담은 할 수 있는 사람이지만 담대하게 위대한 장수처럼 해나갈 그릇이 못 되죠. 그럼 이런 사람은요. 그럼 소모임에서 총무 정도로 해야 되지 대통령을 하기에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이재명 정권은 오래 못 간다. 미양소 게이트가 그를 잡는다. 이재명은 겁이 많아서 스스로 대장동 사건으로 뛰어들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감사합니다.